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5월 달서부터는 아마 장 흐름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좀 도움이 되고자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영상을 본인이 좀 주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지금 주식에서 좀 손해가 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접근하실 때 여러 가지 아마 종목들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모두 다 좋은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종목들이라는 건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시가총액이 낮던 아니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던 매출액이 잘 나오던 그게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건 나한테 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는 일단 내가 매수하는 시점부터는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주식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는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종목당 들어갈 금액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할 때 몰빵하지 말고 최대한 긴 호흡으로 매직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종목을 끌고 가면서 금액과 평단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액과 평단가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서 적당한 수익을 주면 어느 정도 털고 이익금으로 끌고 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던지,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직장인이실 거라고 봐요. 전업 투자자들은 보통 제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본인들이 본인 관점에서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식 접근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직 관점이나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주식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도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 굴지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진짜 삼성전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12만 전자 가네,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 그리고 제가 6만 6천 원이 깨질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6만 6천 원이 깨지고 6만 4천 원대에서부터 다시 반등을 쳤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1천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6만 6천 원부터 분할 관점으로 받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6만 6천 원부터 분할 관점으로 받아 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사는 시점부터 무조건 밑으로 하락을 한다. 근데 이게 밑으로 하락을 얼마까지 할까라는 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치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보통 주식에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끌고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식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내일 당장 올라간다, 이걸 맞추는 사람들은 신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방송을 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시간 투자해가지고 방송을 찍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세력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내가 사는 시점부터는 무조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을 하면서 난 어디까지 끌고 갈까?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6만 6천 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만 6천 원에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매수를 몰빵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를 제가 이 주식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100만 원이면 한 10분할로 나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10분할로. 그럼 10만 원씩 10만 원씩 또는 20만 원씩 20만 원씩 2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접근을 하겠다. 근데 어디까지 빠졌을 경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6만 1,000원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할 때. 그러면 이 종목은 6만 1,000원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도중에 반등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만 1,000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6만 1,000원, 6만 6천원부터 6만 1,000원까지는 계속 분할 관점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 종목당 들어갈 금액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100만 원을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만 원 어치를 언제까지 사드릴 건가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6만 6천 원, 기간이 6만 6천 원부터 6만 1천 원까지 빠지는 기간이 1년이 걸리던 아니면 한 달이 걸리던 아니면 그 일주일 만에 6만 1천 원까지 빠지던 간에 저는 이때까지 받아가면서 100만 원을 접근을 하자. 그러면 100만 원의 약 70%, 70만 원 정도를 저는 물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이, 본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6만 1,000원보다도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최악의 상황까지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주식 접근하실 때.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 안에서 70%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 안에서 70%를 사드리고, 매수 관점으로 사드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의 물량을,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30%는 언제 쓰느냐?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치는, 이렇게 반등치는. 근데 이게 지금 반등이 확실한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반등이 확실해지려면 여기, 지금 6만 9천 원을 뚫고 올라가야지 반등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30%는 6만 9천 원이 뚫고 올라갔을 때 쓰겠다. 뭐 이런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세워 놓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올라가는 자리, 이게 여기 이 전고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이 전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 위에서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가능성이지 밑으로 여기서 위로 말아 올렸다가 다시 쳐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참고하시고 일단 가능성이 10%라도 조금 더 높아지는 확률이 이때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나는 6만 6천 원부터 6만 4천 원까지 일단 물량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30%에서 40%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때 나머지 물량을 좀 태우면서 저는 확실한 자리에 평단가를 좀 높이면서 저는 끌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쁜 종목이 아니고 모두가 좋은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좋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일단 주식을 접근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 매수하는 시점에서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몰빵을 절대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산 시점부터 무조건 밑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선 몰빵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몰빵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최대한 긴 호흡으로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한꺼번에 제가 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건지를 계산을 하고 내가 얼마가 들어갈 건지 이 종목에서 얼마를 들어갈 건지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약 70% 정도를 60에서 70%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70% 정도를 내가 밑에까지 매집을 하겠다. 근데 거기 위에서 반등을 쳐요. 만약에 반등을 치면 크게 못 먹지 않냐. 여러분들 주식에서는 크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1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그 부자가 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운대가 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뭐 자산이 뭐 300억이다 뭐 400억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동안에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어느 정도 시드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락장을 맞았고 또 상승장을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0억대 부자가 되고 4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시대를 계속 늘려 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무조건 빠진다라고 계산을 해서 저는 6만 1,000원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분할, 두 번 분할 이렇게 받고 올라갈 때 올라가네? 오늘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태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다가 이게 정말 올라가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서는 거기에서 반등을 치면 나머지 금액을 태우면 평단가는 살짝 높아지지만 결국에는 여기 안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종목에서는 수익이 나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요런 케이스가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왜 얼마 하락하지 않았는데 바로 반등이 주는 케이스니까. 근데 다시 여기서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은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은 내가 지금 70만 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70만 원어치 매수가 끝난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은 밑으로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일단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100만 원은 전 몰빵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100만 원은 그 종목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30% 정도는 항상 남겨놓고서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보유합니다. 여러분들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을 끌고 가시면서는 금액과 평단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세종텔레콤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종텔레콤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텔레콤의 차트를 제가 이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네, 항상 평단가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금액을 유지하면서 끌고 왔거든요. 제가 이 종목에 접근할 때 원래는 300만 원을 접근하려고 했었어요. 300만 원을 접근했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위아래로 계속 이런 형식으로 매집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조금 털고 밑으로 떨어질 때 받고 하면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평단가를. 그래서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다. 전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세종텔레콤이 이런 형식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제가 처음에 거래할 때가 여러분들 세종텔레콤이 2020년 10월 5일이었어요. 2020년 10월 5일이면 이때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거래를 해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고 여기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계속 평단가 그리고 수익을 계속 내면서 끌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위로 올라가면 만약에 내가 70만 원을 매수한다 쳤을 때 위로 올라가면 내가 한 40만 원 정도를 매수했을 때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먹으면 7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30만 원을 텁니다. 그럼 내가 40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은 이익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70만 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평단가를 다 또 금액을 들어가면서 평단가를 높여놔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평단가를 높이고 다시 먹고 나오고 먹고 빼고 먹고 빼고를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수익금을 나중에 따졌을 때에는 200만 원 좀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300만 원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200만 원이면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나오고 냈어요. 저는 큰 수익을 내고 나온 거거든요. 이 종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때서부터 이때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해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속 그냥 단타 형식으로 계속 매집 그리고 계속 물량을 또 사고팔고를 계속 관점으로 계속 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이때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이때까지가 이익이 엄청 났기 때문에 나머지 밑으로 하락을 할 때에는 저는 이익금으로 끌고 갔고 이때 다시 이익을 난 금액을 다시 접근하면서 올라갈 때 다시 접근하면서 다시 또 수익을 또 한 번 냈고요. 이런 형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리밸런싱의 방법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게 리밸런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산 시점부터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1년 안에, 앞으로 2년 안에 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드 머니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시드가 크게 만약에 몰빵을 하게 되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1억, 2억 몰빵을 해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과연? 물론 몇백억씩 굴리는 사람들은 1억이 작은 돈이기 때문에 몰빵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같이 서민들은 몇천만 원대, 그리고 뭐 그래봐야 많아봐야 1, 2억 될 텐데, 그 사람들이 1, 2억씩 한 종목에 몰빵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 종목당 많아봐야 몇 천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몇 천만 원을 계속 위아래로 흔들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 세력들은 자기네들 물량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흔듭니다, 위아래로. 그러면 위아래로 흔들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 보유랑, 그 다음에 내가 이익금을 얼마나 털고 나오고 얼마나 다시 매수를 하고,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에이, 보니까 되게 쉽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굉장히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 끌고 가면서 평단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금액과 평단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망한 케이스가, 최근에 제가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방송을 계속 하면서 이 종목은 계속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때 올라갈 때서부터 탔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이때 타가지고서는 계속 끌고 하면서 이때 크게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이 종목에서 1차 목표가를 1100원 봤어요, 여러분들. 예전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1100원을 봤었거든요. 근데 1100원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림 패밀리가 전부 다 상한가를 친 거는 저는 주식하면서 처음 봤어요. 주식은 뭐 그렇게 오래 한 케이스도 아니에요. 한 7, 8년 정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하면서 그 8년 동안 주식하면서 강림 패밀리가 전부 다 상한가를 친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저는 목표가를 2,000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망한 케이스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고도 말씀드렸고, 이 눌림목 자리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몰빵이 돼 있으면은 이 눌림목 자리를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들이 따라타요. 따라타면서 항상 왜냐하면 개인들이 따라타게 해줘야 되거든요, 세력들은. 꼭대기에서 물량을 넘기고 다시 저점 매수를 세력들은 하려면, 물론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량을 다 털고 가지 않아요. 다시 재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력들은 이익 금액을 뺍니다. 이익 금액을 빼고 다시 평단가를 밑으로 다시 끌어내리면서 다시 조정을 해요. 이게 세력들의 반복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털려면 개미들이 따라붙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따라붙어 주게 계속 흔들어요, 얘네들이. 흔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개인들이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왜냐하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계속 흔들고 계속 위로 올렸다 내리는 거 보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말리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이때 따라타서 결국엔 여기서 손절치고 나갑니다, 개인들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3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끌고 가실 때에는 급등주를 타시던 아니면 뭐 급락주를 타시던 어떤 종목을 타시던 간에, 일단 내가 사는 시점부터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하고서는 가시는 게 맞다. 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눌림목 자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종목이 밑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세력들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100% 맞출 가능성은 아무도 없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HRS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눌림목 자리라고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눌림목 자리다. 이 종목은 눌림목 자리니까 여기서 먹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종목 바로 눌림목 자리가 형성되고 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먹고 나오고 또 여기서 한번 먹고 나오고요. 제 계좌가 두 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좌를 두 개를 보시면 이때 여기서 계속 이때서부터 접근해가지고서는 이때까지 끌고 가면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물론 저도 마이너스를 내고 나오는 종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이 내가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를 항상 보거든요. 그럼 얘네가 그 전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 전 패턴이 계속 이런 형식으로 계속 주가의 방향성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우상향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이면 물려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있어요. 대성에너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성에너지는 제가 꽤 길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에서부터 제가 매집을 해서 이때 털고 나왔습니다. 이때 털고 나왔어요. 대성에너지가 이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전쟁 이슈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서 다시 눌림목 자리가 형성되면서 다시 반등을 치길래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계속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끌고 가셔라. 끌고 가시면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세력들의 매집 관점이라고 보여졌거든요. 보통 세력들이 눌림목 자리를 형성하는 이유들은 밑으로 위로 한번 세게 올리면서 자기네들 물량을 잡아먹고 다시 밑으로 내리면서, 얘네들은 물량을 털지 않아요. 자전거를 하거든요. 눌림목을 항상 만들 때에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평단가를 낮추면서 자전거를 하는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때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서부터 계속 질질 흘렀어요, 여러분들. 흐르면서 방송을, 예전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를 방송했어요. 대성에너지 방송을. 그래서 이때 계속 위아래로 등락을 계속 심해서 계속 평단가 유지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얘네가 이슈를 걸어버려요. 전쟁 이슈를 걸어버리면서. 근데 얘네들 세력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머리 똑똑한 애들이 겁나 많고, 그 머리 똑똑한 애들이 결국에는 돈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질질질질 세면서 얘네들 전쟁 이슈가 터지기만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쟁 이슈가 터졌을 거예요. 이때 터지면서 미친 듯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60%가 70%를 먹고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바로 갈아탄 종목이 중앙에너비스예요, 여러분들. 중앙에너비스를 바로 갈아탔어요. 왜냐하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눌렸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는 올라가는데 중앙에너비스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때가 당시만 해도. 그래서 바로 이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이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비슷한 종목들은 다 같이 걸어놔야 되거든요. 내가 탄 종목이 만약에 에너지 종목이다. 그러면 에너지 종목이 테마가 걸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종목들을 싸그리 다 걸어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종목에서 제일 대장주는 GSE였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GSE였는데 지금은 대성에너지가 대장주더라고요. 보니까 요번에 최근에 또 한번 전쟁 이슈가 걸리면서 세게 올랐어요. 근데 이걸 아까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저는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아까할 필요가 없다. 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이 기간만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제가 볼 때는 20일, 이때 20일서부터 이때가 털고 나오는 시간이 23일, 22일. 그러면 자, 거의 두 달간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들. 두 달간을 계속 내리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평단가 재조정하셔라. 밑으로 빠지는 대로 평단가 계속 재조정하셔라. 그리고 여기서 유지하니까 여기서 충분히 올라간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계속 제가 방송을 했을 때,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방송을 하냐. 왜냐면은 올라갈 기미가 없었거든요. 올라갈 기미가 없었고, 너나 가져가라, 너나 끌고 가라, 다 계속 그랬어요. 두 달간은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을 끌고 가시는 부분이랑 들고 가시는 부분이랑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끌고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계속 내가 유지를 하면서, 평단가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면 여러분들 평단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한번 10% 20%든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접근했으면 여러분들 밑으로 빠질 걸 계산해서 내가 어디까지 빠질까라는 걸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지겠네. 그럼 여기까지 얼마의 물량을 받을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따라가면서 여기서 유지를 하네. 이게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빠졌어요. 근데 조금 더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을 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얼마 태우고 물량을 또 떨구고 다시 여기서 밑으로 빠질 때 다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크게 올라가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한번 이슈가 걸리면 크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크게 올라갈 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형식으로 주식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지금 당장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저는 이익금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접근하는 종목을 전부 다 방송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쌍방울, 슈마시스 나쁜 자리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쌍방울이랑 휴마시스를 몰빵해 놓고서는 이게 왜 안 뜨네, 이게 뜨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몰빵을 해서 내 자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먹고선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몰빵이 돼 있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먹고 나와요, 결국엔. 왜냐하면 다시 꼭대기,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꼭대기에서 잘 털고 나오는 건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이렇게 하락할 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털던가 여기서 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리고 밑으로 질질 셉니다. 그럼 여기서 몰빵을 해가지고 이 정도 먹을 거면 결국에는 여기서 몰빵을 하지 않고 계속 분할 관점으로 여기서 좀 털고 여기서 좀 털고 하면서 끌고 가시다 보면 결국엔 이 고가를 넘기면서 올라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때 평단가를 내가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줄 때는 평단가를 좀 높이면서 세게 올라타도 여러분들 평단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게 올라가는 이슈가 걸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갈 때 세게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올라갈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가 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그래서 3분의 1 털겠다. 난 여기도 또 3분의 1 털겠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두 번을 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저는 수익금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휴마시스는. 그래서 휴마시스가 밑으로 더 빠진다 그래도 저는 계속 담글 돈이 있고요. 뭐, 제 잘난 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단타를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주식을 끌고 갈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일을 배울 때 맨 처음에 어느 일이든 간에 쉽게 일이 손에 익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1년, 2년 한다고 해서 쉽게 익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주식이. 왜냐면 목표치를 정하고 내가 밑으로 하락할 때 견딜 수 있고 내가 욕심을 버려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털고 나올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계속 하고 가다 보면 그런 형식으로 주식을 계속 하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드라는 게 자동적으로 쌓이고 계좌가 플러스가 계속 나요. 지금 현재 몰빵을 해놓은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이 마이너스 계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단타성으로 들어가서 단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타로 계속 차트 흐름만 보기 때문에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몇 프로 먹고 나오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사람들도 주식을 다 오래 한 사람들이고 자기만의 과정 겪으면서 나는 단타가 체질에 맞구나. 나는 이게 스윙이 체질에 맞구나라는 걸 본인이 결정을 하면서 본인이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근하실 때 여러 가지 방송을 참고하시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면서 본인만의 성향을 좀 패턴을 만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주식의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는 무조건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한 종목당 들어갈 금액을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갈 생각이었으면 한 70% 정도를 담그고 근데 몰빵으로 담그지 말고 그것도 어느 정도 매집 관점으로 시간을 좀 긴 호흡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 만에 나는 한번 담가 보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이 어떻게 빠졌다가 어떻게 올라갈지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전 차트 흐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트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전 차트 모양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데 전 차트가 흐름이 며칠 만에 얘네가 움직이는구나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빼면 거의 2달 만에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휴마시스예요. 그러면 2달이 걸렸으면 이제 슬슬 움직일 타이밍이 됐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한 달이 더 빼버렸다. 그러면 일단 여기 저점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너무 많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러면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겠네. 저는 일단 14,000원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밑으로 하락을 했어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들어간 거는 뭐 물량의 70% 정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서 100만 원을 접근하려고 했으면 7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0만 원 정도는 남아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받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여기서 한 번 더 평타를 높이면서 끌고 간다.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쌍방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쌍방울도 이때 조금 털긴 했어요, 저는. 이때 많이 털진 않고 조금 털긴 했는데 이때 밑으로 좀 더 갈 거라고. 저는 욕심이 너무 생겨가지고 300%를 먹겠다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2,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왠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차트 흐름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기업이다. 그러면 두 번의 눌림목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두 번의 눌림목이 나온 상황에서 세 번째 올라갈 때에는 세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유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개인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물량을 함부로 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까지만 해도 얘네들 세력들이 어느 정도 밑으로 빠지다가 지네들도 어느 정도 평단가 유지하다가 귀찮으니까 바로 그냥 말아 올리면서 계속 끌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아요. 본인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내가 물량을 여기 가격에서 받아야 되는데 800원 선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밑으로 더 내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 내려. 더 내리면, 여기서도 안 던져? 그럼 더 내려. 여기서도 안 던져?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들은 개인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싸게 매수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세력들은 여기서 내가 여기 목표치가 여기였어. 여기서 개인들한테 어떻게 물량을 넘길까? 개인이 받아줘야지 결국엔 자기네 물량을 털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도 자전거를 돌리면서 걔네들은 평단가만 높아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세력들이 주체가 누구든 간에 누구한테 물량을 떠넘겨야지 자기네 물량을 빼고 여기서부터 다시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물량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물량이 안 나오네. 그러면 좀 밑으로 더 빠질 수 있겠네. 그냥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몰빵을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편하게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잠도 안 올 거예요. 여기 1,000만 원이 몰빵이 돼 있으면 지금 거의 한 400만 원이 마이너스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5천만 원이 몰빵이 돼 있으면 지금 몇 천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몰빵을 해놓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끌고 갈 거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여기서 더 빠질까? 전전긍긍.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밑으로 이게 얼마까지 빠질 거니까 난 어디의 지점에서까지 일단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이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일단 끝까지 보면서 가겠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돼서 다시 반등을 쳤으면 또 한 번의 눌림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또 한 번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결국엔 여기를 뚫고 올라가겠구나, 이 고가를. 그러면 나는 내 1차 목표가는 여기. 그러면 내 평균 단가는 어디까지 계산을 하겠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 계산은,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이나마 욕심이 들어가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게 끝까지 올라가겠구나.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요, 여러분들. 또 끝까지 빠지는 종목도 없어요. 왜냐하면 밑으로 지금 당장 안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뭐냐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쌍방울 같은 경우는 4년째 마이너스였다고 말씀드렸고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중견기업이에요. 동전주긴 하지만 중견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이슈든 어떤 바람이든 얘네들은 상장 폐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얘네가 쌍방울이나 비비안은 계속 가는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그 대신에 검찰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에 결국엔 쌍용차 이슈권으로 한 번 더 말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량을 내고 끌려갔는데 거래량 없이 하락을 지금 여기서 거래량을 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래량 없이 끌고 갔습니다. 그럼 다 매집 구간이에요. 얘네들이 다 매집이에요. 여기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매집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고선 이렇게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물량이 없는데 이렇게 날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상을 날리려면 여기는 100%다 세력돈이에요. 점상이. 근데 얘네들이 요거 물량 잡아먹고 여기서 물량 조금 거래량도 얼마 없잖아요. 요거 물량 잡아먹고서는 점상 2번을 날렸어요. 그러면 점상. 그거 개인들 좋으라고 점상 날려줬을까요, 얘네들이? 아니에요. 지네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면서 물량 매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점상을 날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좀 주식을 끌고 가시면서 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주식을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 본인만의 루틴을 어느 정도 잡아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루에도 거래를 위로 조금 1%라도 올라갔을 때 한 2주라도 털어보고 그 다음에 1%라도 떨어졌을 때 한 3주라도 받아보면서 하루에도 거래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1% 정도 올라갔을 때에는 손해예요, 여러분들. 거래세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한 2% 상승했을 때, 뭐 3% 상승했을 때 그런 식으로 뭐 털고 다시 밑에서 받고 이런 형식으로 과정을 지금 한 10만 원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운영하시면서 한 10만 원 정도만 해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구나 저렇게 끌고 가는 거구나 아마 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좀 오래 하세요. 지금 하락장에서 주식판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본인이 몰빵을 투자해놓고 잃어요. 또 다시 한번 또 운이 좋아서 또 다른 종목을 탔는데 그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손실을 복구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종목, 또 따뜻한 종목이 운이 나빠가지고 그 종목마저 하락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를 먹었고 또 다른 종목을 탔는데도 마이너스를 먹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주식에서 포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 나는 주식하면 안 되는구나. 주식은 나쁜 거구나. 주식은 세력들이 개미돈을 뽑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세력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세력이랑 같이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아요. 주식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주식을 접근하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또 몰빵 매수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평단가를 유지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물타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타기는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아 내가 원래는 100만 원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더 집어넣고 해서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물타기고 위로 한번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털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받고 하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밸런싱으로 어느 정도 끌고 가시면서 금액을 많은 돈으로 연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액을 적게 가시면서, 뭐, 단타 종목들 많잖아요. 요즘에 단타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많거든요, 이슈거래에서. 그런 종목에다가 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본인이 만들어가는 패턴들로 주식을 끌고 가보시기를 추천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에서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제 스타일대로만 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에 맞춰서 주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아 나는 이게 편해. 본인은 또 다른 사람은 이게 편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하시는데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판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